충정실록 33권 충청 13년 5월 16일 갑인 5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병조 판사 장순손의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말로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하여 대략 그 예를 말씀드립니다. 고조 판사는 지극히 중요한 직책인데 긴급힘은 제기가 맞지 않으니 채직하소서였다. 장순손의 일을 논하는 차자는 다음과 같다. 어제 저녁에 경사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고 집과 담이 무너졌으며 인축이 5번이나 대피하였습니다. 전작들을 훑어보아도 이번처럼 심하게 음도가 평정을 잃은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그 상징을 말하자면 모두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하의 이치라 하는 것은 음양 이기가 있을 뿐입니다. 양이 성하고 음이 쇠하고 음이 성하면 양이 쇠하는 것이 상리입니다. 그 중에 큰 것만을 들어서 말하면 천운의 소장과 세도의 비태는 군자 소인의 진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월이라 음이 지하에서 싹 드는 것은 미미한데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미 극에 달하여 국가에 환란이 생길 조짐이 있으니 신등은 한심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년 이래로 학문의 근본이 있음을 아시고 도가 좋은 것임을 아시며 사정과 진퇴의 분수를 아시고 지도가 반드시 하나에서 근본되는 것임을 아시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강토하시며 날로 고명한 경지를 탐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뜻을 다하여 다스릴 것을 도모하시며 선을 찬양하고 악을 배척하시며 호오를 밝게 보이시니 군자는 이것을 깊이 바라는 일이지만 소인은 이를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야 따질 것도 없지만은 화심을 품고 현인 군자를 미워하며 눈치를 보고 틈을 엿보아 음험하고 사나운 본색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자가 어찌 또한 없겠습니까? 병조판서 장순서는 본래 음험하고 사나운 비부로서 위질이 승반해 있으니 이는 벌써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끝없이 이 일을 탐내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류를 원수보다 더 미워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넣을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몰래 사주하여 그들을 액만타진할 것을 꾀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유자강이 썼던 간지인데 순손이 또한 그것을 본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하의 명석과 대신의 진압이 있어 그 흉모가 미수에 그쳐 버리기는 했지만 그의 화심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혹 어떤 기회라도 얻게 되면 그 재앙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정사 때 선장전의 기둥이 지진으로 흔들렸는데 이 또한 큰 재변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흔들린 것인지 명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위에 간인 유자강이 모사를 일으켰고 폐수의 말년에 가서는 선유들을 모조리 섬멸하여 천기를 무너뜨려 종사가 거의 전복될 지경이 되었으니 말을 하면 통곡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는 전하께서 몸소 겪으신 일입니다. 이번 재변은 그때 기둥을 흔든 것과는 매우 다르나 이 또한 여기서 유리한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그 죄를 바로잡으시고 먼 곳으로 몰아내시어 천견에 응답하시면 종사의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장순손의 이런 차자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 입대하여 친히 그 정상을 아뢰라 하였다. 지평 김식과 정은 이 희민이 입대하여 입대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양사에서 올린 차자를 보니 장순손의 일이 매우 놀랍다. 나는 항상 말하기를 장순손은 여러 재상 가운데서도 쓸만한 인물이다 하였는데 이번에 양사에서 논함이라니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며 김식이 아뢰기를 장순손의 일을 전부터 논집하고자 하였으나 그 정상을 상세히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 흉특한 정상이 점차 드러나고 또 마침 큰 변이 있기 때문에 논개하는 것입니다. 장순손은 바탕이 본래 흉하고 간사하여 선유를 해치는 것이 그의 본심입니다. 겉으로는 선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듯하나 실은 매우 관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자의 조상께서 밝게 살피심으로 그는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재상의 집들을 왕래하면서 사류를 모함하여 아래 위로 난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견 있는 재상이 있어서 그의 말이 틀린 것을 알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흉모를 퍼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간사한 수책을 부리게 하면 무사화가 반드시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속히 먼 곳으로 쫓아내어 소인들의 무리들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이 희민이 아뢰기를 장순소는 벼슬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낭관으로 있을 때부터 모두 그의 용심이 바르지 않은 것을 알았으므로 한때의 비방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본래 재득이 없는 데다 용심이 탐비하고 산업을 잘 다스림으로 노비와 전지, 재화가 날로 불어났으니 이것이 어찌 재상으로서 할 짓이겠습니까? 본래 한 사람이 궁한 선비로서 이와 같이 치부하였고 또 정치의 실권을 잡은 지가 오래되어 뇌물을 많이 받은지라 문전이 마치 저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상께서 예의를 변별하심으로 공론에 스스로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먼저 원기를 꺾어 공론을 죽인 다음 조정을 혼란하게 계열과 심술을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율들이 성명을 믿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순소는 이를 꺼리고 미워하며 집정 대신에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말과 이를 가지고 주상을 의혹시키면 이들을 인망타진할 수 있다 하였는데 마침 대신 가운데 식견 있는 이가 있어 이 말을 듣지 않고 막아버렸으므로 그의 흉특한 꾀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화심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춘서는 이전에는 재득은 없어도 그래도 국사에 부지런하였는데 요즘에는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도무지 국사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논개하려고 하였으나 순품 대신을 논하려면 아래 사람들끼리 들까지 남김없이 그 흉상을 알게 한 뒤에 논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상이 이미 드러났고 또 마침 변괴가 있으므로 부득이 논집한 것입니다. 흉특한 꾀를 부리기 전에 순손의 일이 거론되었으니 이는 나라의 복입니다. 성종 때에 여러 사람이 임사옹을 소인이라 하였는데 성종께서는 그래도 물리치지 않고 계시다가 끝나는 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손의 과실이 속히 공론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국가의 행운입니다. 군자 소인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일은 매양 경연에서 논란하였으니 주상께서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속히 찬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하는 말들을 들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대신의 집에 가서 사료를 모함하였다는 일은 대간이 반드시 범연히 듣고 논집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장순손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대신에게 물어야 한다. 하매 이 희민이 아뢰기를 높은 벼슬의 후한 녹으로 임금 곁에 출입하며 화심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순손에 관한 의논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 그의 흉상을 상세히 알았기 때문에 논개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식의 아뢰기를 대간이 어찌 법년이 듣고 논개하였겠습니까? 대간의 말을 믿지 않고 대신에게 묻는다는 것은 사체의 미편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대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물의 진퇴에 대해서는 대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 예문관이 입대하기를 청하니 상이 불러보고 각각 재변을 완화하게 하는 방도를 말하게 하였다. 동부성지 김정국이 아뢰기를 대저 신도는 인정과는 다른 것이 아닌데 지진이 있을 때 태묘를 흔들었으니 선조의 신이 반드시 놀랐을 것입니다. 주상 한 분의 허물과 조종의 잘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종의 묘우를 경동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더욱 두려워하며 스승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기사관 조언경이 아뢰기를 근래 일식, 우박, 지진과 같은 재변은 모두 음기가 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는 반드시 인사에 미진한 데가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내전에서 생기는 은밀한 일들이야 외관에서 지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궁중과 부중이 하나가 되어 그 사이 아무런 간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정인군자가 좌우에 모시면 저절로 사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관에서 생긴 일이라 해도 모두 알아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혹 잘못이 있게 되면 즉시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안과 밖이 막혀서 내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는 주상께서 특별히 총회하시는 일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총회가 있게 되면 내전에서는 반드시 엿보거나 눈치를 보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옛날부터 마음의 잘못으로 사벽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일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첩간에
혹시라도 특별히 총이하는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조짐이 나타나서 재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사관 윤계가 아래기라. 지진은 보통 재변이 아닌데 어찌 우연히 한두 가지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큰 재변이 오겠습니까? 필시 성공에 실덕하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옛날 엄광이 황제의 배 위에 다리를 거치자 태사가 아래기라. 객성이 죄의 조화를 범하였다 했으니 하늘에서 사람의 잘못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적세의 분수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궁중에서 혹 능멸하고 참남한 일이 있으면 꼭 각각 그 형상으로 응해야 하며 재변을 만나면 상하가 서로 경계하여 몸둘 바를 모르듯이 전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하고 조원경이 아뢰기를 신이 항상 아뢰고자 하던 생각이 있었으나 신의 직분이 이를 말하는 벼슬이 아닌 까닭에 아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변으로 인하여 아래 사람들에게 물으시니 평소에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던 말을 감히 아뢰겠습니다. 종묘의 제4실은 곧 문종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종이 조종에게 죄를 지었다면 묘종 안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군데 측문에 주라는 말도 쓰지 않고 손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하니 이는 예문에 맞지 않는 일이며 인정해도 미안한 일입니다. 대저 하늘과 인간은 한 가지 이치요 저승과 이승은 간격이 없는 것이니 전일에 희생에 쓸 소가 죽은 것도 혹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대신과 대간이 아뢰고자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하게 지극히 고명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번거로울 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성하게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를 기다려서 아뢰고자 하였던 것이지 실득하신 일이 조금도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희생했을 소가 죽는 변이 났을 때 조광조가 이 일을 말씀드린 일이 있거니와 선왕께서 잘못하신 것을 자손이 바로잡는 것도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김정국이 아뢰기를 문종을 따로 외실에 모시는 일에 대해서는 신도 일찍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일찍이 시중이 되었을 때부터 매양 아뢰고자 하였으나 전후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 들으니 문종은 친진하면 신주를 밖으로 모셔야 하고 또 밖으로 모실 때는 반드시 딴 방에 모셨다가 연영전으로 옮기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존이 손이니 하는 말을 쓰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제에 관한 일은 매우 중한 것이며 또 요즘 생긴 것도 일도 아니니 상고해보면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진지는 제사 지낼 때 대수가 다 된 것이다. 즉 천자는 6대, 제후는 4대를 지내고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서인은 단지 고비만을 지내고 그 이상은 위패를 딴 곳으로 옮기거나 매안하거나 하는 일을 말한다. 대진이라고도 한다. 증조실록 33권 증종 13년 5월 1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부를 명소하여 대간의 차자를 보이며 이르기를 양사에서 장순손을 사류를 모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순손은 내가 신이 많은 대신이다. 그런데도 양사의 말이 이러하니 순손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장순손과 선비 시절부터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함께 홍문관에서 오랫동안 벼슬을 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이렇듯이 업률한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정 대신이 되어서 몰이를 하였다는 것은 대간이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하는 말일 것이니 그 직책을 바꾸도록 명하심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연수한 문사들 가운데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을 해보고자 해서 조종의 법을 고치기를 청하는 자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종 대신으로서 불가하다고 말한 사람이 순손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한데 순손이 비록 이와 같다고는 하지만 상께서 어찌 갑자기 듣고 행하실 수야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본신은 매우 착한 사람이니 그를 그러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순손은 조정의 법을 고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대신은 마땅히 금색과 같이 지켜야 한다 한 적은 있으나 일망타진하려고 한다는 말은 신은 모르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대신이 진정시켰다고 했으나 신은 진정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때문에 주의를 주거나 찬축을 하라는 명까지 게 되면 대신과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 폐가 클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국사를 의논하다가 대신을 파직하면 뒷날 패가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간의 말은 국사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다 하며 정광필이 또 아뢰기를 장순손이 만약 대신과 더불어 어느 사람을 제거할 것을 말했다면 그의 심술은 임사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부자 간에도 발설할 수 없는 것이니 신은 꼭 그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안당이 아뢰기를 신은 순손과 생원 동년으로 함께 성균관에 기거하면서 사귄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 마음이 음흉하고 교활할 줄은 실상 모르는 일이며 친구 간에 혹 순손이 오활한 사람이라고 웃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신은 먼저 과거에 급제하여 그와 함께 표서를 할 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서로 교본을 패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래 신은 병이 많아 전혀 찾아보지 못했고 조행에서나 서로 만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림을 모함한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조에 있을 때 무리하였다는 것은 대간이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니 그 직책을 가는 것은 가하나 죄를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좌참찬 유담년은 아뢰기라 신과 장순손과는 문무의 길이 각각 달라서 서로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함께 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순손을 보고 병조 판사가 되어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은 신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우참찬 최숙생은 아뢰기라 장순손의 위인에 대해서 신은 유생시절에 그의 얼굴은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론이 이 사람은 번잡하고 그 마음이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 하니 공론의 주의를 얻은 지가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조정 안에 어찌 공론이 없을까마는 이 사람이 어찌 감히 사림을 배척하고 모험하겠다는 말을 남에게 하였겠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조에서 비방을 들었으니 채직하는 것이 가하다. 만약 주의를 준다면 대신과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 패가 어찌 적겠느냐. 또 근간에 논자들이 사림이라 하는 사람들이 대신의 집에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이 사림의 일을 모른다 하니 이 사람을 주의해주는 것은 과연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최숙생이 아뢰기라 지도는 고요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도리어 크게 흔들렸으니 이번의 응제는 안정하는 것으로서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도는 본래 고유한 것인데 흔들렸으니 고유한 것으로서 응답하여야 한다는 말은 옳다. 어제 대신을 만나서 물어보니 혹 말하기를 조정이 화목하면 만민이 화목하고 민심이 화목하면 천지 화기가 응하는 것이다 하니 제변에 응답하는 일은 진실로 인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병상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나는 유담년의 병조 판서를 맡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문신에게는 고영산 이장군이 있고 무신에게는 유담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호조 판서의 직임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연산 신하들이 제리를 속무라 하여 말하지 않지만은 제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조의 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고형산을 대사원으로 바꾼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미편한 줄로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사가 긴급핍을 논하여 호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니 이 사람이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긴급핍도 인물이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조의 직임은 고영산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긴급핍의 위인에 대해서는 신이 오랫동안 함께 벼슬을 하였거니와 그의 제기는 불가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 소장이 있는 것이니 호조의 직임은 반드시 고영산처럼 잘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의 아뢰기를 신은 매양 심정의 위인이 양계의 변장을 맡길 만하다고 하리라고 하였습니다만 그에게 노친이 있습니다. 또 신의 뜻으로는 그는 병조도 맡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어려서 삼촌 승목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이는 곧 김종서의 삼촌 진려인데 비록 부인이지만 지혜와 식견은 장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승모가 신에게 항상 말하기를 세종께서 종서를 북도 절도사로 삼으셨는데 종서에게는 그때 노모가 있었다. 종서가 임소에서 노모의 상을 듣고 올라오자 세종께서 특별히 명하여 기복하여 그 직책을 그대로 맡기시니 그는 북도에 무려 9년이나 있게 되었다. 뒤에 그는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8년이나 있다가 갈려와서는 찬승으로 승진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편장으로 삼을 만한 자가 있으면 조종조에서도 이와 같이 임용하였으니 노친이 있다 해서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유담년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절도사가 된 사람이 양계의 일을 겨우 알만하자 갈려오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변방일을 잘 아는 사람을 골라 쓰고 오래도록 가리지 않게 해서 그 일에 익숙하게 하며 때때로 불러들여 승질을 하사하시면 그 사람이 감은하여 죽을지라도 변질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실호 삼상권 중종 13년 5월 17일 얼며 두 번째 기사. 정부의 전교하기를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 종묘 안의 난간과 담이 무너지고 신어가 놀랐으니 이제 고사제를 행하고 문소 여는 양정과 강릉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은 종묘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관리를 보내어 능전을 살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곳이 있으면 고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민조실호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장옥이 아뢰기를 듣건대 외방에 아직도 사찰이 없다고 하며 그 중에는 중수를 한 데도 있다 하니 듣건대 외방에 아직도 사찰이 많다고 하며 그 중에는 중수를 한 데도 있다 하니 승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능침의 사찰을 헐어서 그 근본을 끊어버리면 사방 사찰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사찰이 없어지면 승도들이 어디에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철거해버리면 그들 역시 백성이니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돌처럼 놀고 먹는 자들은 과연 없다. 그러나 갑자기 금하게 하면 건장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공공하게 될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 가장 요긴한 법은 백성들이 기쁘게 농사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니 그들이 농사 짓는 일을 편하게 여긴다면 중이 되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장옥이 아뢰기를 어제 제변은 누그러뜨릴 방도를 광고할 때 신하로서는 마땅히 성의를 다하여 논란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조판서 조계상의 말은 너무도 음음하고 사특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임금이 옛일을 사모하면 소인은 그 취향을 보고 그토록 군자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옛일을 끌어다가 영합을 하지만은 사실은 제 뜻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는 인간의 화가 없으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흔들고 아래로는 선비의 사기를 죽이는 것이니 한심한 일입니다. 그는 평소에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귀신, 도깨비처럼 군자를 모함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상께서 제변을 만나 두려워하고 좌우에서 언론이 분분히 일어나는 시기를 타서 한번 그의 술책을 부려보려고 조금도 끓이지 아니하였으나 실로 다른 사람들이 그 속셈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이 옛 일을 사모하는 것을 소인이라 하니 그의 속임수가 얼마나 심한가를 이로써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부열이 말하기를 옛일을 본받지 않고서 영세를 누렸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하였다 하였고 맹자가 이르기를 나는 여순의 도가 아니면 왕 앞에 감히 아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군자가 치세를 당하여 그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옛일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먼 곳으로 찬척하여 그 죄를 바로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말은 내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서 옛일을 어찌 본받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였지만 이는 반드시 말을 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이지 그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음흉하게 하겠느냐 하며 참찬관 김정국이 아뢰기를 신은 그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으나 그 뜻은 상께서 바야흐로 정도의 뜻을 향하고 사대부가 옛일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재변이 일어난 기회에 한번 흔들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대저 군자가 임금으로 하여금 고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은 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계상이 한마디 말로서 배함코자 하여 그토록 군자인 체험에서 옛날을 끌어다가 인도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훌륭하던 일을 모두 거짓이라 한다면 주고 공자의 일도 반드시 거짓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국가의 질환과 흥망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살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호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원옥을 기록해서 아뢰게 하다. 진조실호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대간에 전교하기라. 이제 대신의 말을 들으니 모두 장순손이 그렇게 음흉한 줄은 모른다고 한다. 내 생각에도 순손이 벼슬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사리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였겠는가 한다.
더구나 그는 패조 때 거의 죽을 뻔한 화를 겪어서 자신이 참담한 일을 당하였고 반정 이후에는 지위가 아상에까지 이르렀는데 무슨 한되는 일이 있어 사림을 해치려 하겠느냐. 그러나 순손은 변방의 일을 모르며 또 남에게 말을 들었으니 직을 갈아서 허물을 알고 스스로 뉘우치게 함이 옳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사의 장관이 친히 아뢰게 하라 하며 대상 고형산이 아뢰기를 장순손이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사료를 배함고자 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는 짓이 아닙니다. 요즘 재변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실로 군자 소인의 소장이 기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상차하여 논하였으나 이 일은 결코 대신에게 물어본 뒤 결단할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이 비록 그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명백히 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 뜻은 신등이 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그를 먼 것으로 쫓아내어서 뒷날 그가 허물을 고치느냐 안 고치냐 하는 것은 논할 일이 아닙니다. 조계상은 말하기를 임금이 옛일을 사모함으로 소인들이 옛일을 끌어다가 그 뜻을 영합하니 허위가 풍조를 이루었다 하였는데 이 한마디는 실로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실득하는 일이 계실 때에 신하가 그 뜻에 영합한다면 이는 실로 소인이겠지만 상께서 옛날 제왕의 취득의 뜻을 두고 계시는데 신하가 이에 영합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일을 승순하는 것이니 무엇이 불가해서 소인이란 말까지 합니까? 이는 그가 우선 상의 마음을 현혹시켜 상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향하시는 마음을 막은 연후에 한때의 사군자를 배함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흉측스러운 계략이 이미 언어 사이에 드러나고 말았으니 역시 먼 곳으로 쫓아냄이 마땅합니다. 하고 대사관 공서리는 아래기라 장순서는 자헌이 된 뒤로부터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는 일이 모두 단비했고 스스로도 물론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늘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사류를 넘어뜨려 그 흉측한 마음을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저 임금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나 조정이 맑고 깨끗한 것은 소인들이 매우 꺼리는 것이니 이는 실로 임금이 엄하게 징계해야 하는 것이요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계상은 반정 때 요행이 공적에 참여해야 하였습니다만 그 인물은 본래 어리석고 작으며 쓸만한 재주도 없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지위가 육경 다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마음을 품고 매양 군자를 모함하고자 하다가 대신을 불러 물어보는 날에 그 정상이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으니 마땅히 순손과 함께 먼 곳으로 내쳐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모함고자 하는 것은 소인 중에서도 소인이 하는 짓인데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 하였겠느냐. 이는 필시 한때 언의 착오일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33권 정조 13년 5월 17일 을묘 6번째 기사. 좌의정 신용계가 상차하였다. 신이 보건대 근래에 배려한 기운이 화기를 상하고 재앙이 거듭닥쳐서 능묘의 재변이 일어나고 이 변이 물괴에도 나타나고 비 오고 변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것이 숨주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사에는 또 지진이 있어 하루에 서너 차례씩 일어나 가옥이 모두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 혹은 성첩을 무너뜨리는 일조차 있으니 대체 무슨 변이가 이다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니 마땅히 안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쇠해서 나오지를 못하거나 음이 양을 눌러 올라오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지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음이 양을 이겨서 그 질서가 순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보응이 반드시 크게 나타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음이 성하여 정상 질서를 해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 징조는 신화가 강하게 되는 것이요 후비가 전횡을 하는 것이며 이적이 중화를 범하는 것이요 소인의 도가 자라나는 것이며 도적이 닥치거나 반신이 생기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신화가 강성하게 되어 장차 해를 끼칠 징조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신화가 비록 바르게 섬길지라도 전횡을 하면 반드시 지진을 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신하가 비록 바르게 섬길지라도 전행을 하면 반드시 지진을 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지도는 고유한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니 자주 흔들리면 전쟁이 일어나 백성을 괴롭힐 징조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백성은 토지에 안착하는 자이니 이것이 크게 움직이면 땅도 크게 움직인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4월에 지진이 있으면 오곡이 익지 않고 사람이 크게 굶주리며 5월에 지진이 있으면 사람이 유망한다 하였습니다. 무릇 변이는 비록 어느 변이 어느 일의 보응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옛 사람의 말에는 또한 이치가 있어 간혹 응험이 있었으니 수성과 하늘에 응답하는 일을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 오랑캐의 정세는 보장하기 어렵고 농사의 일은 매우 급한데 가뭄이 심한 탓으로 흉년 들고 백성이 유리하니 병난이 일어나 사람을 동원하게 될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현우가 섞여서 소인의 도가 자라나며 회예를 분간하기 어려워 염치가 없어지며 신하가 강하여 전횡하고 후가가 방자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그림자를 보고 형체를 바로잡고 환난이 싹트기 전에 방지하시며 성심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처음 재변을 만날 때와 같이 하시어 무릇 패단을 버리고 부족함을 보고하는 신은 일로 차례로 거행하소서. 그러면 아마도 천견에 보답할 수 있고 구징을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은 바야흐로 사직하고 명을 기다리는 중이며 신병도 아직 낫지 아니한터라 며칠 동안 경계하고 두려워하느라 미처 대궐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섭하는 직임을 더럽혔고 또 시위 소찬으로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가 어리석은 생각을 아뢰어 천청을 더럽히는 바입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 을미호 7번째 기사 헌문관 전학 유인숙이 등이 상차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국가를 넘어뜨리는 소인은 간사한 말을 이리저리 꾸며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 점차로 손을 써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함으로써 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계상은 이번의 재변으로 인하여 전하의 마음을 움직여보고자 하여 교묘히 간악한 말을 꾸며 전하에게 시험하여 전하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선율을 배제하려고 하는 간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가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른바 거짓으로 옛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은 더욱 그 무망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군자가 이미 몸을 바르고 도를 닦음으로써 다른 일을 가지고 모함할 수가 없으면 소인은 반드시 이르기를 그것은 거짓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다 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일단 그 말에 혹하면 군자를 믿지 않고 소인을 가까이 하여 앉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자와 소인은 서로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배척하게 마련이니 군자의 도가 자라나면 이것이 어찌 소인이 복이 되겠습니까? 조계상은 전하께서 옛일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여 군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내놓고 배척하지 못하고 속으로 간기를 써서 전하를 면전에서 속이니 그의 안중에는 전하도 없고 조종도 없는 것입니다. 계상은 본래 간사한 자로서 탐욕이 많고 패려한 성품이 있어 물론에 용납되지 못하자 항상 기극하는 생각을 가지고 틈을 보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 전하께서 재변으로 두려워하시는 때를 타서 논의를 가탁하여 독심을 마음대로 부렸으니 진실로 전하와 같은 밝은 성감이 아니라면 그 슬쩍에 빠지지 않을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정이 소장하는 기미를 당하였으니 호호를 명백히 하여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군자는 날로 침체하고 소인이 자꾸 불어날 것이며 참사하고 해치는 자가 득세하는 반면 충직하고 바른 선비들은 더욱 눌려서 국사가 날로 잘못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의 단안을 내리시어 계상이 참서로 어지럽게 한 주의를 바로 잡으시고 먼 곳으로 쫓아내어 소인들을 숙정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소서. 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7일 을미호 8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세응이 해미현감 조세근을 보내어 지진 상황을 보고하니 전교하기라. 감사가 특별히 수령을 보내어 아뢰게 하는 것은 그 변이가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친히 물어보겠으니 유문하도록 하라 하고 직접 지진 상황을 물으니 조세근이 아뢰기를 이번 5월 15일 유시에
우리와 같은 소리가 동쪽으로부터 일어났는데 사람이 제대로 서야지 못하고 여러 곳의 성벽들이 계속 무너졌으며 우마는 모두 놀라서 넘어지고 샘물이 끓는 듯하고 산에 있는 돌도 굴러 떨어졌으며 감사가 큰 병고로 생각하고 신에게 계본을 들려 보문케 한 것입니다. 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은 상하지 않았느냐 하며 조세건이 아뢰기를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은 상하지 않았느냐 하며 조세건이 아뢰기를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기사관 연구가 아뢰기를 조정의 상하가 모두 딴 마음이 없은 뒤라여 만민이 화하고 천지가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계상이라는 자가 평소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하루 아침 상의 마음을 두려워하시는 때를 타서 군자를 모함하고 제 뜻을 펴고자 하다가 다행히 성감이 소소하심으로 간사한 수책을 부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극히 흉험하기 때문에 대감과 시종이 번갈아 논개한 것입니다. 상께서는 윤허치 않으시니 신은 참으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계상의 마음이 이와 같이 심하고 대간 시종의 말이 이렇듯이 간절한데 상께서 답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도 미지근하니 후세의 전화를 두고 어떻다 이러겠습니까? 하여다. 밤 이경의 경중에서 지진이 있는데 그 소리가 은은한 우레소리 같고 황해도의 지진에는 집들이 모두 흔들렸는데 6월 초 8일까지 연달아 있었다. 계속 지진이네. 세계적인 지진이겠다. 진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묘시에 또 지진이 있었다. 조강에 나아가다 신광한이 아뢰기를 장순서는 성명께서 위에 계심으로 그의 흉물을 써보지 못하였으나 조계상을 불러 연방할 때의 말이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임금이 평시에 고명한 듯하지만 일단 제변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참언이 움직이기 쉬운 까닭입니다. 당 명황 개원 초기에 송경을 기용해서 재상을 삼으니 그가 기강을 세우고 법도를 정비함으로 소인들이 잠옷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한자를 만나자 그 소인들이 광대를 시켜서 송경을 원망하는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어 아뢰게 하니 명왕이 의심하여 경을 파직하였다가 결국은 파촉으로 몽진하는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미가 나타날 때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계상은 본시 간사한 자입니다. 전에 대사안으로 있을 때에 대간이 이익억돈의 관작을 추탈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대신들이 추탈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자 집이 김관과 장령, 안처상 등이 이 의견에 조차 추탈하자는 논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지평 송호이만이 분연히 일어나서 계상 등 사민을 논핵하여 그들은 모두 파직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혹 육경의 다음 자리에 있기도 하였으니 어찌 이런 독심이 있을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후득이 찬축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원할 때 또 말하는 자를 주의준다면 언로를 방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장순선의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그가 모함하였다는 사실이 과연 적실한 것이라면 그를 중죄에 처한들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지 말만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또한 적실한지 어떤지 모르는 일입니다. 채직하소서. 임금이 대신을 대우하는 일이 이 정도면 이미 지극한 것이니 기어이 그를 찬축한다면 벌이 너무 과합니다. 무릇 반역과 모란죄를 논할 때와 나는 죄의 완은 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두려워하며 제변에 응답하는 때이니 오직 인심을 진정하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하고 시독관 윤자임은 아뢰기를 조계상은 본래가 간사한 자이지만 신광한이 아랫일 즉 그가 이극돈의 관직을 추탈하자는 논의를 막아버린 것은 더욱 사특한 일입니다. 그때 물론이 비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심수를 알아차린 것을 부은히 여겨 그는 매야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의 뜻이 확고부동하시고 공론이 또 소명하므로 그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비상한 병고를 당하여 아래위가 다 두려워하며 불측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정인군자는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상심하는데 사류들은 신바람이 나서 서로 경화하며 이르기를 이때야말로 우리의 술책을 써볼 만한 때이다 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음당들도 모두 서로 일어나 그들의 술책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계상이 마침 재상의 바늘에 있는지라 상께서 불러서 물어보실 때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나라를 망하게 할 말을 하였던 것이니 그 말은 결코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순성과 똑같은 자입니다. 이는 군자 소인의 소장에 달려 있고 종묘사직의 전망이 달려 있는 것이니 부득불 그는 찬축하여야 합니다. 하고 신광한과 지평 임건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요즘 재변은 만나 재성과 시종들을 다 만나보았으나 부제학 조광조는 지방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고 진천군 강원 역시 먼 시골에서 돌아왔으니 얼른 만나보고자 한다 하고 얼마 있다가 상이 사정전 참화 밑으로 나아가니 강원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진이 나흘씩이나 계속되었으니 옛날에도 이런 변이 있었느냐 하며 강원이 아뢰기를 한쪽에 말만을 듣거나 믿거나 할 것 같으면 광명정대한 도의에 해로우니 참컨대 직언을 용납하여 사기를 더 높이고 노성한 인사에게 이를 맡겨 국사를 도모하셨어. 그리고 정신과 심술의 기미를 신중히 하며 혼자 있을 때 방자하게 되는 것을 잘 살피시어 그 마음의 잘못을 예방함으로써 전심에 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지금 조정이 청명하고 밖으로는 수령들도 스스로 신칙할 줄을 아니 양기가 굴복하고 음기가 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10년 후에 있을 일의 기미가 이미 조짐에 있는 까닭에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이 아뢰는 바 노승한 인사에게 맡기는 것도 또한 마땅합니다만 노승한 신하라에서 어찌 잘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혹 습속에 빠지는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지나치게 잘못 생각을 혹은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니 대개 2번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나 3번까지 생각을 한다면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노성하다는 이유만으로 편청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저 소인이 나라에 재변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임금은 갈피를 잡지 못해 그 재변이 이 때문에 생겼는지 저 때문에 생겼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까닭에 비록 훌륭한 선비라 해도 쾌연히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소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니 조정이 불안하게 된 뒤에야 그의 술책을 부려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재변에 대해서 식자들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아래 위가 진실로 서로 수성한다면 재변은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강훈이 또 아래기를 조종의 열성께서 서로 이어 법장을 만든 금과 옥조는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득이 변통할 잘못이 있는 것은 마치 막힌 물을 터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변통할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는 그대로 잘 지켜야 합니다. 하니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는 곧 노성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변통을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조정의 법을 아래 사람이 모두 다 변통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문왕 주왕의 법도 나중에는 폐가 있었는데 한며 후세의 법이겠습니까?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을 변통하려 하는 것도 불가하며 변통해야 할 것을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성학이 고명하시어 사물을 응접하시는 동안에 자연히 터득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어제 서울에 올라올 때 길에서 사인 유옥을 만난 뒤에 신은 비로소 조계상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신이 내려간 지 불과 며칠 사이에 큰 재변이 있고 또 이런 말이 있다니 하였습니다. 대저 임금이 옛것을 사모하면 군사는 단번에 변화하고 소인도 얼굴을 고쳐 순종하는 것인데 조계상의 말은 재변이 있음을 기화로 해서 사료로 배척하여 모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 말을 듣고 옛 일을 사모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도 또한 그 말이 그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곧 따지고 분석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잘못을 알게 하였거니와 그 마음은 모르겠으나 그 말은 과연 잘못이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자고로 소인이 군자를 공격함에 있어서는 탐이니 음이니 하니 독화이니 하는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방산, 붕당 혹은 가작, 허위 등의 문자를 가지고 모략하는 것입니다. 조계상의 일을 꾸민 지가 이미 조계상은 이 일을 꾸민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떤 기회에 일을 벌인다면 군자가 어찌 능히 화가 없으리라고 보증하겠습니까? 둥근애가 환히 비쳐 보이는데 신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신이 솔직히 말씀드린 것은 계상은 참으로 더할 수 없는 소인입니다. 또 민간에서 보건대 한 가지 폐가 있으니 백성들이 바치는 앵두, 자두, 황도, 능금과 같은 것이 곧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고 있으니 감할 것은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에서 바치는 과물은 다만 천신에만 서는 것뿐이니 이는 반드시 민간에다 많이 배정할 것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하여 아뢰기를 장순손 조계상의 일을 어찌 모두 소상히 아랜두라야 상께서 아시겠습니까? 계상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임금이 악에서 영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실상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순손의 지인태는 곧 군자 소인의 소장에 관한 깃털이 되는 것이니 국가의 칠안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자고로 나라를 망치는 소인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멀리서 그 예를 들 것 없이 우리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사홍이 사부족지참을 말하였을 때 상종께서는 그 간사함을 환히 알고 계셨지만은 근데 쾌히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국가에 독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쾌히 결단하지 않으시면 그 화가 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이성은이 상소로 남을 베쳐가고 모함했을 때 조정이 모두 크게 주의주를 하였지만 그것은 구원에 인해서 상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파직만 하였었다. 계상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대간이 3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부재학,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조계상의 말은 사특하게 일할 데가 없습니다. 기회를 보아 인심을 동력케 하고자 해서 평소에 늘 함해하는 계책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 사정을 아시었으니 호오와 시비를 엄명하게 보이신 뒤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특감을 알고서도 관대하게 되었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 상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또 옛일을 사모하면 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신하로서 차마 할 말이 아니니 소인은 마땅히 기미가 보일 때 통절히 응징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장순손의 일은 사중에서 여러 번 아뢰었거니와 합사에서 논청하는 것은 이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장순손의 말을 신등이 명백히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까닭없이 나온 말이겠습니까? 그 죄를 명백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배들이 모두 그를 가리켜 평정하지 못하고 험측한 위인이라고 하는데 동렬에 있는 처지로서 어찌 그 인물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2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순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8일 병진 5번째 기사 대관과 홍문관이 또 농계하리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과 홍문관이 아뢰고자 하는 말을 승지가 직접 아뢰라 하며 문관과 권벌이 대관 홍문관의 뜻으로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 조계상의 말은 제변으로 대신을 연방할 때 나온 것이니 크게 죄 줄 수 없고 장순서는 이미 병조 판사를 가렸으니 더 죄를 줄 수 없다 하며 대관이 또 자자를 올려 장순선 조계상이 간사스럽게 모함하는 정상을 극론하고 그를 찬축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3권 중조 13년 5월 18일 병진 6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참찬관 권벌이 아뢰기를 사관으로서 조계상의 말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그는 평소부터 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이 간율한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는 워낙 간사한 위인이라 전에 대사원으로 있을 때 공사를 보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동료 간에 말한 적이 있으므로 동료들은 모두 그가 형편없는 소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찰사로 있을 때는 사사로운 일로 이민을 형추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습니다. 또 번번이 외방에 편지를 보내어 혼수감을 요구함으로 수령들은 계상의 자녀들이 어찌 그리 많으냐고 하였습니다. 그가 본 뒤 행금 없이 이와 같은데 행금 없음이 이와 같은데 이제 또 상의 마음을 흔들고 사류를 배척하고 모함함이 이와 같으니 대간이 그를 찬축할 것을 청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결코 과도한 논의는 아닙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비부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성명한 시대에도 그의 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더구나 혼란한 시기에는 반드시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를 이룰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지평 김식이 아뢰기를 그의 부정한 일은 일일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경상도 감사로 있을 때 사사전을 빼앗을 생각으로 어떤 동년 생원을 시켜서 그 밭을 갈아먹게 했고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반을 만들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반을 만들 때 슬쩍 자기 아들의 장인인 안서의 이름으로 문곤을 만들고 뒤에 그 이반을 안세에게 주어서 생호가 송사하게 하여 이기고 마침내 제의 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흉험한가 하는 것은 이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사림에서 들춰낼 것이 두려워서 이를 숨기고자 하다가 도리어 모함할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끝없는 욕심과 흉험한 술체가 그가 만약 높은 권세라도 잡게 된다면 시역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것입니다. 하고 시독한 이 기준은 아래기라. 장순손은 항상 중독을 일삼고 있었으니 장순손과 안윤덕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둘이 서로 만나면 언제나 헛들고 중상을 하였다. 소위 중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가 얼마나 엄중하고 교활한 인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많고 또 방자한 까닭에 스스로 밝으신 성감과 조정의 공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사림을 함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니 이는 소인의 상정입니다. 난세를 걷고 나서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이야 그래도 의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것이 어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이 이 사람을 내보내려 하는 것은 마치 당랑 거철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도무지 안 될 일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의 동료를 대신들도 말하지 않고 하열에 있는 이들도 거론하지 않아서 상께서 그가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시게 한다면 장차의 화가 반드시 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은 스스로 말하여 맞이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계상의 시비를 현혹하여 상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죄도 또한 큽니다. 그러므로 모두 대벽에 처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자고로 군자가 소인을 대하는 것은 관대하게 하는 것이라 단지 찬축할 것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이를 유난하시니 신은 실로 어찌하여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김식이 적은 이 희민과 함께 전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세홍은 채직하라 하였다. 대사원 고형상과 대사관 공설인이 합사하여 장순선 조계상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계상은 파직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고 부작 조광조 등이 조계상 장순손 등의 일을 아뢰으나 역시 윤하지 않았다. 중조출력 3상권 중종 13년 5월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임금이 사람의 자리를 다스릴 때는 보잘것없는 소민이라도 반드시 추구하고 초사를 받아서 그 주에 합당하게 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대신은 특히 신중하게 살펴서 해야 합니다. 요즘 대간이 장순손이 선유들을 모함하는 계책을 대신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논하인데 지금의 대신은 신이 아니면 신용계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동심에서 개교하는 자가 아니면 비록 부자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신수린의 철을 결제하였을 때 장순선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간음에 관한 일이 아닌 이상 사족의 분야를 어떻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사룡은 신의 조카로서 그때 장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순손이 말하기를 공은 어째서 사령을 불러서 질책하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이 밖에 신은 한마디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말의 근거를 대신에게 묻는 것 또한 불가할 듯하나 신용계에게 묻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만약 명백한 것이라면 죄를 지어도 되겠지만 단지 말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뿐이라면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죄를 졌더라도 재상의 경우는 말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죽을 죄가 아니매리까 아직 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주의를 준다면 대체를 상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의정에게 묻겠다 하였다. 준조 7월 33군 중종 13년 5월 19일은 정사 세 번째 기사. 고영산 등이 또 상차하기를 신이 듣건대 그 형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그림자를 살펴야 한다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일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일이 이미 나타난 뒤에야 무엇을 다시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장순선과 조계상의 간흉한 정상을 전하께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고서도 혹 단안을 내리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쟁신과 시종이 연방 글을 올려 공격을 하니 그의 간용한 정상은 이미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하께서는 더욱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는 곧 전하께서 간인들의 술책에 젖어든 지 오래되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 오늘날 말하는 이들을 조금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전에 분별하지 못하시고 또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야 하면 간용들이 근거를 잡고 임금은 고립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크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세히 아시면서도 그 진퇴를 어렵게 여기시고 잠잠한 채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시면 이는 곧 곽공이 멸망한 길을 그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그대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임금은 직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현명한 사람과 간악한 사람을 구별해서 진퇴케 하는 것이 그 직사이니 그 진퇴할 바를 아르신데 마땅히 그 기미를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미가 보이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시다가 그들이 점점 불어나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될 것입니까? 천길 제방의 뚝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흉물을 아주 멀리 제거버리지 않으시어 텀을 보아 준동하여 그 슬책을 부리게 안 된다면 전하께서 어찌 스스로 성명을 보존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나라를 망치고 어지럽게 한 자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신등이 늘 멀리서 끌어다가 비유하지 않고 매영, 유자광, 임사홍의 일을 가지고 거듭 변론, 논변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와 여러 신하들이 다 함께 목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살필 일을 살피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에 경계하지 않으시며 의심을 품고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여 기미를 놓치게 되면 흉문은 더욱 방자하고 간술은 날로 드러나서 그의 권세를 거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으며 조만간에 화란이 일어나 조정의 신하는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에서는 분시 지상을 중히 여겼고 서경에서는 거사 지계를 신중히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용단을 내리시어 흉물을 제주는 법을 바로 하심으로써 군자는 믿을 때가 있고 소인은 두려운 것이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 모두 찬축할 수 없다 하였다. 진조 7월 33번 중종 13년 5월 19일은 정사 네 번째 기사 부작 조광조 등이 장순선 조계상 등의 일을 아렸으나 윤화하지 않다. 진조 7월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이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대간의 말은 장순손이 살림을 모안고자 하는 말을 대신의 집에서 가서 하였다고 하지만 영상 정광필은 말하기를 신의 집에 와서는 아람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좌상에게 물으소서 하니 순손이 과연 이런 말을 하였는가? 주소를 보내 이를 신용계에게 묻게 하라 하며 정원이 또 아뢰기를 영상이 좌상에게 물으소서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으시지만은 장순손의 일은 방금 대간이 합사에 논집하고 있는데 좌상에게 허시를 묻는다면 이는 대간에게 말의 출처를 묻는 것과 같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정성만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육경 이상을 또한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정죄하는 것이 가부를 묻는 것이라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이 물어보소서 하기 때문에 묻게 한 것이다. 대신은 과연 정성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며 말의 근거를 묻는 것도 불가한 듯 하니 영의정을 불러 다시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임금은 널리 보고 널리 듣기 때문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것인데 어찌 모든 일을 일일이 다 물어보신 뒤라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장순손의 일은 영상에게 이미 물어보았시었는데 또 좌상에게 묻고자 하신 이는 대간의 말을 대신에게 질정하시는 것으로서 대간을 믿지 않으시는 뜻이 이미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은 말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어찌 대간이 말하듯이 지척할 리야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께서 신임하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찬촉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는 바로 성종께서 임상을 버리지 못하시다가 결국은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밝은 단안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